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옷가게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인근의 옷가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의류 판매업에 종사한 지는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옷가게가 월급이 센 편도 아니다 보니 그저 제 용돈 쓰고 나면 저축은 생각지도 못하기에 여태껏 남의 가게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동생들도 셋이나 공부시키며 자취 월세나 생활비도 충당해가며 살았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제 한 몸만 건사하면 되니까 조금 나아진 편이긴 하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40을 앞두고 있는데 숙녀복 매장에서는 나이든 저를 직원으로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부인복 매장으로 넘어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가정주부이시고 다들 단골입니다. 여기 옷은 브랜드도 아니고 그저 보세인데 약간 디자인이 독특하다 뿐 크게 재질이 좋은 것도 아니기에 돈 여유가 좀 있는 직장 여성들은 좀 더 세련된 매장에 가서 옷을 사 입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가게가 위치한 곳이 그리 못 사는 동네도 아니거든요. 신축인데다 제법 이름도 있는 아파트이고 여기 산다 하면 대다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 사는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여기 산다고 해서 다들 똑같이 경제적 평행선에 있는 것만도 아니거든요. 무리하게 대출을 얻어서 여기 아파트를 얻어서 들어왔기에 집 있는 거지나 다름없이 힘들게 대출이자를 메꾸고 매달 돌아오는 각종 공과금을 걱정하고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답니다. 그러면서 돈이란 건 어느 누구에게나 참 힘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돈과 관련해서는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운 부모가 별거하는 것도 겪었고 돈이 가진 서글픔을 아는 어떤 남자한테 사랑도 듬뿍 받아봤고 그러면서 반대로 그 돈이 계기가 되어 인생이 힘들어도 봤습니다. 근 20년 전에 번화가에서 대형 보세 옷가게에서 일할 때 거기 사장이랑 연애하다가 애까지 가진 사실이 그렇게 돈과 연결되어 저를 힘들게 했었지요. 사장은 그 당시의 나이가 이미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와 사장이 그렇고 그렇단 소문은 결국에는 가게 안의 종업원들과 사장의 마누라 귀에까지 이야기가 들어갔고 사장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시인하고 마누라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사장은 제가 동생들 셋이나 데리고 자취하면서 전적으로 옷가게에서 버는 돈으로만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생활비나 방값도 대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저를 너무 가여워했지요. 당시에 우리 부모님은 별거 중이어서 한창 사춘기 동생들이 공부할 환경이 전혀 안 됐기에 제가 부모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제가 동생들을 자취방으로 불러 모아서 학교를 전학을 시켜주고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는 것을 알고 사장은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꼭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 같다며 울었지요. 술주정뱅이 아빠가 제게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을 제게 전부 일임하고 계셨고 엄마는 그 즈음에 다른 남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장 어린 동생은 초등학생이었고 그 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한 부모가 야속했지만 돈 버는 사람은 저뿐이었기에 어떨 도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동생들은 다들 공부를 잘했고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었기에 어지간한 것은 동생들. 각자 학교의 동창회나 재단에서 나오는 성금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종일 옷가게에서 서서 일하고 밥도 도시락을 싸와서 먹으며 가게에서 주는 식대를 쓰지 않고 아껴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이라 생각했고 부모가 능력이 닿지 않고 신경을 못 써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제가 그대로 지나치는 것은 도저히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은 아무도 돌아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조금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옷가게 사장이 어느 틈에 보듬어주면서 서로 정이 깊어갔고 결국은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이 커지고 아내의 귀에 이 일이 들어가자 사장은 저를 두둔하며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줄줄이 딸린 상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과 제가 아무렇게나 막 사는 철없는 젊은 여자가 아니란 것까지 세세하게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고 사장의 마누라는 저를 부르더니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아예 떠나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여자가 주는 돈으로 혼자서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동생들에게는 그저 한 며칠만 쉬겠다고 말하고는 몸조리를 하다가 다른 옷 가게로 옮겼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사장은 이후로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고 처음에는 한두 번 만났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선심으로 베풀었던 약간의 물질과 돈이 아내의 레이다에 걸렸기에 그는 다시는 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장의 마누라에게 입막음용으로 어느 정도 돈을 받았으니 돈은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사실 너무 치욕적인 돈이긴 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수술 비용도 있어야 했고 일이 그 정도로 커졌기에 빨리 상황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서 여자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더구나 사장이 이혼이라도 하고 저와 결혼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옷가게조차도 처가에서 준 돈으로 차린 것일 뿐. 원래가 가난했던 사장은 제가 자신의 젊은 시절 같아서 동정심을 품었던 보통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가 어떡한 전셋집이라도 최대한 마련해보겠다 했지만 저는 거절하고 조용히 일이 묻히기를 바라며 돌아왔습니다. 사장이나 저나 참 순진하고 세상을 얕게 살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생들 건사하느라 맨날 10원 한 푼 안 쓰고 살았는데 누가 마음을 열어준다고 덜컥 기댔던 제가 아주 어리석었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애초에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허술하게 아버지 뻘되는 남자에게 기댄 이유도 나름으로 짚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리저리 살 길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저의 아버지. 그에 비해 비슷한 또래임에도 열심히 돈도 벌고 이것저것 다정다감하기까지 한 사장을 만나고 보니 마음이 녹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가가다 보니 마음의 중심을 잃고 남녀 사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동생들은 각자 결혼을 했거나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가난하게 살지만 그동안 쌓은 끈끈한 우애가 있기에 불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고 각자 나름으로 어디서건 살고 계시고 가끔은 연락도 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된 것은 돈 때문이었지요. 제가 그 사장과 연결되었던 이유도 형편이 어려운 저를 가엾게 여긴 그 사람의 온정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종료하려고 그의 아내가 제게 내민 것도 돈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돈은 사람 마음을 쥐었다 놓았다가 하면서 참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